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50, 코스닥이 3.59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가 반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일본 증시 2.96, 약 3%대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3.59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피도 4거래일 만에 22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 랠리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은 1.4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을 못해주면 좀 힘이 빠지죠.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이 말 또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지금은 시장 올라갈 때 조금 덜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네이버 오늘 주가 보셨죠? 네이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박살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준점이 되면 지금 4년 이상을 견뎌오셨잖아요. 그쵸? 대부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면 4년 그 기준점으로 해서 박스권을 거쳐나면 고점과 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고점 돌파가 단기간 내에 늘 나왔습니다. 단기간 내에 고점 돌파가 나올 때는 실적 폭발적인 성장이 기반에 있었다는 부분이죠. 저는 2022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3년도 어느 기준점인가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공매도 물량 그리고 증시에 자금이 씨가 말라있다 하더라도 증시로 셀트리온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물론 매크로는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반 위에 3사 합병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공매도 대량 누적 잔고는 대량 쇼크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달리면 8개월 그 안에 전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1차 목표예요. 그래서 20만원 밑에서는 올라가건 떨어지건 자 신경 쓰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그러면 평단가는 맞춰진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장 올라갈 때 못 알아주면 힘 빠지는 것도 사실이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급을 드렸죠. 40만원 밑에서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저는 40만원 확 돌파한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20만원 밑에서는 보지도 않고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저축의 개념으로 열심히 땡큐하고 더 많은 주식수를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40만원, 50만원, 60만원 그 근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 주의 가격은 즉 3배, 4배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아가는 건 평균 단가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급드렸어요. 언제 기준점에 달리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달린다. 오늘 셀트리온이 1.42, 헬스케어는 상승에 나왔어요. 1.03,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25 상승 마감했고요.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니케이가 2.96, 자 상승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다우, 나스닥, S&P가 각각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시장 지표를 볼게요. 달러의 가격이 1300, 즉 원달러 환율의 가격이 1327원, 원화가 강세였고요. 달러가 111.65,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찔끔. 자, 그랬더니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표, 유가, 금리, 환율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경제 3대 경제 지표를 봐야 증시의 자금 흐름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지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매크로에 대한 지표와 증시에 대한 상황과 전세계 자금줄에 대한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83.63달러로 상승해 나왔어요. 오펙에서 최근에 감세 이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2008년도 이전에는요, 오펙은 감세를 한다고 하면서 그 뒤로는 다 증산하고 있었어요. 뒤로 호박씩 가면서 다 증산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원자재 외, 원유 외에는 특별히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근데 사우디, 중동의 맹주는 사우디이죠. 그런데 얘네가 아람코를 상장하게 되죠. 그 일부 자금을 가지고 미래 자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금의 흐름이 다른데요. 지금 유가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가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정화가 돼야 물가에서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요.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연준의 긴축 속도가 사그러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유가를 급등시켜버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공급이 모든 가격을 정한다. 이 공급이, 즉 유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연준의 긴축 속도는 사그러들지 않을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오늘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무디스에서 한국 수출 전망 비관적이다. 대중 수출 감소 내년 초까지 지속이다. 한국 반도체, 미중 반도체 전쟁 격화로 외풍 커질 것. 자,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큰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이죠. 자, 무디스와 S&P는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유럽, 뿌리는 미국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사 중에서 두 개사가 바로 한국 기업 평가와 한국 신용평가사의 최대 주주이다. 한국의 신용평가사, 이 중에 나이스가 또 이 세 개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가 자, 이들 사와 무관하지 않다. 의미하는 바가 또 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디스에서 대중 수출 감소는 내년 초까지 지속된다. 이 한 장의 말에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중화권에 가장 많죠? 중국, 대만, 홍콩. 자, 그쵸? 실물 경제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요. 달러와 금융과 안보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의 주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경제적으로건 안보적으로건 가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봉쇄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렇게 중국에서도 공장이 생산이 멈춰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되어 있던 부분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가야 될 물량이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 지금 날씨를 보게 되면 날씨가 맑은 날이 상당히 많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항상 미세먼지가 끼고 살았죠. 공기가 안 좋았단 말이죠. 중국의 먼지가 엄청나게 대한민국으로 날라왔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약간은 굉장히 맑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물량이, 자, 이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는 뭐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그리고 탱커선이 많이 들어옵니다. 벌커선은 뭐죠? 원자재 중에서도 건화물, 딱딱한 거, 그리고 탱커선은 액체, 그리고 나가는 배는 뭐죠? 컨테이너선이 많아요. 한국은 부품, 소재, 그리고 최종 완제품을 수출을 하고요. 원자재를 갖다 수입해 오죠. 자, 그런데 이 대중 수출은 뭐죠? 전 세계의 바로 뿌리 또는 기초 또는 이런 중국의 수출 산업이잖아요. 이런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중국이 잠겨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이 정상화가 되고 있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풀어야 돼요. 그 봉쇄를 온전히 풀어야 되고요. 그게 풀리게 되면 한국의 수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신흥국가 중국의 가치, 위안화와 원화의 약세 기조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돌아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봉쇄가 아직도 안 풀렸던 부분이 풀려 나가야 돼요. 이게 또한 물가를 좌우한다. 자, 나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딱 보면 정확하게 쌍저점을 찍었죠? 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요거를 깨고 크게 흔들거리면 연준의 스탠스는 급속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한다. 그럼 좀 더 지루한 장세가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시장이 돌아나가면 물가에 대한 지표가 꺾이겠죠. 그쵸? 첫 번째는 이 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때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될 수가 있다. 이거는 2023년도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지 않고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물가에 대한 지표가 꺾일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지금 봐왔던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달러에 대한 초강세, 금리에 대한 초급등, 물가에 대한 급등. 그쵸? 그 반대편에 있는 원화에 대한 초약세, 증시에 대한 초약세.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자, 셀트리온의 종목별 증권사 매수창구 순위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좀 매도를 했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약간 매도를 했어요. 13만 3천 주. 크지 않습니다. 오늘 몇만 주 나왔던 게 물량에 포함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이야. 보게 되면 계속 얼마나 되지도 않는 물량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하고 삼성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흐름에 바뀐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 다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6월 기준으로도 보더라도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는 압도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53만 주. 그쵸? 이것도 6월달 기준이고요. 5월 기준으로 해보고 지금 뭐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는 지금 장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다 외국계 창구입니다. 골드만은 떠났고요.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는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신한 또한 왔다 갔다 늘 가격을 주무르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 있지도 않은 물량 같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요거 팔았던 거 다시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55,000주 요 부분이 오늘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찍혔던 거고요. 큰 흐름에선 변화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한 왔다 갔다 하겠죠? 삼성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중에 외국계는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매도를 조금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과 공매도 수급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96, 거래량은 45만 9천 주, 오늘 1.4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6.18, 거래량은 45만 9천 주, 오늘 1.0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2.02, 거래량은 94,900주, 오늘 1.25 상승 마감하였어요. 자, 신용잔고 비율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자,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 나왔겠죠? 잠시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9월 30일 기준이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약 신용잔고 비율 1.30, 헬스케어 신용잔고 비율 1.34,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 물론 역사상 최저는 아니겠지만 흐름으로 봐도 거의 큰 흐름에서 최저 수준에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거의 신용잔고 비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지금 쌍저점을 거의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0.80.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과 헬스케어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이고요. 오늘 기간 28,000주, 외국인이 13만 5천주, 거기에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달 기준 52만 7천주가 외국인과 기간으로 나란히, 외국인 30만 주, 기간으로 한 24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사모펀드 다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7천주,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오늘 5천, 6천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어제 금요일날 12,000주, 목요일날 12,000주. 자, 보게 되면 3거래일 연속 연기금은 다시 들어오고 있다. 큰 흐름에서 150만 주, 140만 주, 수백만 주의 물량이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연기금, 기간 수급의 중심이다. 사실 외국인 기관 거의 연기금이 거의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수급의 중심이고요. 외국인 창구 또한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금융투자가 그래도 15만 주. 얘네가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사모펀드도 5만 8천 주.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연속적으로 수십만 주가, 사모펀드도 연속적으로 수십만 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 기준점에는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헬스케어 또한 오늘 기간이 17만 주. 그중 연기금이 4천 주. 4천 주, 만 주. 거의 보합권이에요. 이 정도면 지켜보고 있었다. 사모펀드가 3만 5천 주. 금융투자가 9만 3천 주.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연속 금융투자에서 헬스케어를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한 달 기준 무려 86만 주. 기간 한 달 물량 100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86만 주를 담당했어요. 85% 기준을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뭐 그다지 시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헬스케어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 수출 실적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일까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언급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의 수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권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차트로 제가 월봉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요. 기업 가치는 커지는데. 그리고 금융, 투자, 연기금, 외국인, 선수들은 다 담아냈다는 거죠. 그쵸? 헬스케어도 같은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같은 모습입니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선수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따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컨닝을 잘하면 돼요. 근데 컨닝을 하려고 해도 조금 뭘 알아야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실적과 동행한다. 실적 증가하면 공매도 할애비와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지들이 할애비가 아니라 지들이 먼저 모아가고 있잖아요. 상승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0만 원 밑에서는 볼 필요도 없다.
수급의 큰 흐름은 변화된 게 없고요. 확실히 수급은 좋습니다. 즉 수출 실적과 셀트리온과 SK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보고 올게요.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해 있는데 한 달 기준 1조 4천억, 이 정도면 많이 나간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1조 4천억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 바닥권을 조금 더 형성하려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죠. 얘네가 그래야 바닥권이 형성되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현재 쌍바닥을 형성한 모습이거든요. 아까 확인하셨죠? 그래서 바닥이 조금 더 형성이 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코스피의 차트를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아까 언급드렸던 나스닥의 쌍 저점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지금. 자, 코스피의 화면인데요. 코스피는 이미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기술적으로 반등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꺾였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요 근처에서 안정화를 취해야 되겠죠. 그 기준점에는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가 있다. 그리고 중국, 아까 언급드렸던 대중 수출과 중국에 대한 봉쇄가 조금 해제가 돼야 되고요.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물가가 전 세계 자금줄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연준이 그 스탠스를 보면서 FOMC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대로 바닥을 찍었죠. 내리박았습니다. 얘 또한 과도한 하락이에요. 코스피와 함께. 그렇게 외국인은 좀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죠.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에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증상 기록의 전문가 상담까지, 셀트리온 장질환 애플리케이션, 과장님 케어 출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효과적 질환 관리. 자, 그래서 조금 더 장질환 환자에 의한 과장님 케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하였다. 장질환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체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그래서 iOS, 애플과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질환의 증상, 환자 상태 기록, 식단 및 복약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질환 추이 리포트 제공, 전문가 상담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과장님 케어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축적을 거쳐서 다양한 모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연구개발 조직 안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잠재적 사업 모델을 검토했다. 신규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환자와 의료 관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자,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이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부분으로 확장해야 된다. 유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을 하고 데이터를 응축하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헬스케어 산업도 융복합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소정전 화장이 그렸던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 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한다. 8,800억 원 신속 투입 가능, 금융권 약정 진행 중. 패닉장세 제형 시 대비용, 공매도 금지도 검토. 자, 이것도 중요한데 공매도 좀 금지 좀 제발 했으면 좋겠고요. 그쵸?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죠. 그쵸? 호구 수준이겠죠? 이들은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아주 가지고 놀고 있죠. 대한민국 시스템은 상당히 금융 후진국이죠. 그렇게 외국인들과 그리고 지배구조와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 늘 항상 증시와 이런 부분에서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고요. 증시는 현금 인출기겠죠. 그렇기에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27조 휴미라 시장 대체 사용 추진, 유럽 3상 승인, 에스토니아에서 유플라마 상호 교환성 3상 계획 승인. 1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내죠. 늘 셀트리온은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주가에 지치지 마세요. 지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표는 1차 목표는 전고점 돌파에 슈팅 나올 때입니다. 이미 슈팅이란 말을 상당히 수백 번 들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까지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휴미라를 4사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로 대체 가능한지 본격 검증에 나선다. 약국에 휴미라를 갖고 대체 그 휴미라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유플라이마를 처장해 줄 수 있는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미국 또한 확장해 나갈 기대해 보고요. 자, 그래서 공시를 상호교환성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고요. 366명을 대상으로 13개월의 치료 과정으로 진행된다. FDA도 유플라이마 휴미라 간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휴미라의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시장인 휴미라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만 무려 22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고농도 그리고 교차 처방 그리고 원가 경쟁력 직판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해서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미국 시장에 내년도 하반기 2023년 7월, 8월, 9월인가요? 그 기준점으로 해서 출격을 합니다. 셀트리온과 삼바 그리고 알보텍은 살짝 딜레이 되고 있어요. 얘가 그 기준점에 맞춰서 출시를 할 수 있을지 과연 쉽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리지널과 셀트리온, 삼바는 사실 달라요. 연구개발과 판매를 따라오고 걔는 생산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를 차지올지 저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여기 보게 돼서 그래서 셀트리온 미국 허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복제약이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턱밑까지 추격하였다. 아직 뭐 특허가 풀려가지고 그 시장에서 추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고농도 유플라이마 휴미라의 미국 허가가 끝날 때 요때 본격적으로 같이 동시에 출격을 하면서 시장 선점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본격적인 바로 가격 경쟁력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 연내 기대, 미 허가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에피스 추격, 레미케이드 허스텐에 이어 경쟁 심화 전망이다. 그래서 7월 FDA의 유플라이마 휴미라 상호 교환성을 위한 글로벌 3상 시험 계획을 출시했다. FDA 승인이 계획대로 나면 내년 7월부터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판매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자, 본격적인 전쟁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기에 셀트리온의 온전한 그 실력으로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이제 선점을 반드시 해 나가리라 보고 있어요. 본업으로 다시 일어서나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순항, 베그젤마 한국, 유럽 올 하반기 판매, 미국은 내년 예상, 원가 경쟁력 직판 시스템으로 후발주자 1개 넘어. 직판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직접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거는요. 사실 상상도 못하는 거였고요.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게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의 그룹 모토이죠. 서정진 회장이 항상 언급했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면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램시마 SC, 램시마 오즈마,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베그젤마,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오, 프롤레어, 악템나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그룹은 원가 경쟁력과 기존에 구축한 유통망 등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후발주자이긴 하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판매도 그룹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 이를 앞세워서 베그젤마를 시장에 조속히 안착시킬 것. 가격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항암제 라인으로 세 번째 항암 바이오시밀러로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 해외 판매를 맡은 셀트리온이 이제 모든 제품에까지 확대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호주마가 50%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무려 54%. 자, 그래서 본업에서 확장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FDA에서 내년도 7월 기준점으로 유플라이마 22조의 시장이 미국 시장에 열린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숫자는 이제 2조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주가는 어디에 있다? 셀트리온의 가치가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기업 가치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때는 매출액이 1.1조, 지금은 영업이익만도 1.1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 그 기업 가치의 성장성, 모든 걸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가격대이죠. 그래서 이 가격은 뒤도 보지 말고 저축하기에 최고의 지금 가격대이다. 너무나 싸다. 더 떨어지면 또 땡큐하고 담으면 된다. 결국은 전고점 돌파는 반드시 나올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넘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치열한 경쟁, 후발 셀트리온 뒤집기 전략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직판, 그리고 원가 경쟁력, 수율 이런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단가 인하 싸움을 해서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보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선발 주자들을 제치고 시장 판도를 뒤집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배그젤마 더 경쟁력 있는 가격 승부수 띄운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 내 판매가원과 지역 내 생산 유통망을 통한 약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가격을 많이 싸게 출시를 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이에요. 우리가 아까 언급드렸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셀트리온 관계자는 우리는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며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배그젤마에 대한 유럽 판매망도 이전처럼 활발하게 가동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이제 막 허가된 만큼 약가나 보험 등재 여부 등을 셀트리온 제약이 주도해 전략을 세워 나갈 것. 직판과 수율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 모든 부분을 일괄하는 셀트리온이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블라이마, 배그젤마. 이제 전세계 블록버스터가 6개가 5년이 자가면역질환과 항암제 시장에서 장착이 됐고요. 추후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까지 장착이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너무나 멉니다. 죽음의 직가에 오르고 내리고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깜빡했는데요. 6시가 넘었어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252만 7천 주, 약 3만 2천 주 가까이 줄어서 다시 250만 주대를 깨고 240만 주, 230만 주, 229만 주가 최저치였던 것 같아요. 200만 주대를 떼고 100만 주대로 확인하는 그날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